오늘 돌아봤을 때 어떤 작품 우리 기억에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임 배우님. 저는 작품으로 치면 처음으로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일하는 데 있어서 이 영화를 보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저를 기억해 주시는 그런 감독님들, 관계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지금도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민호님께는 어떤 작품일까요? 만들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시가 되게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실도 뭐 되게 작았고 같이 모인 스태프들도 이제 처음 하는 스태프들도 있었고 뭐 되게 많이 섞여 있었는데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였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촬영이 12월 말 정도에 들어갔었는데 아마 지금 이 계절쯤에 유다인 배우를 그때 만났던 것 같아요. 저쪽에 청와대 근처에 있는 거기 사무실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때 계절의 느낌하고 지금 느낌하고 또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되게 같아서 좀 오늘 느낌이 막상 생각해 보니까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오시기 전까지 몰랐다가 막상 와서 생각해 보니까 뜻이 깊은 건가요? 네, 오면서 이렇게 낙엽을 제가 이렇게 밟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진짜 처음 만났을 그 무렵이 딱 이런 계절이었었어요. 지금 얼굴을 보니까 지금 생각이 네. 아마도 감독님 말씀처럼 되게 많은 분들 기억 속에 해화동의 겨울 영화, 겨울만 되면 좀 생각나는 영화일 것 같아요. 특히 포스터에도 있지만 해화의 빨간 목도리도 그 이후에 빨간 목도리 볼 때마다 사실은 해화가 생각났어요. 도깨비 볼 때도 해화가 생각났고 저거 해화 목도리인데 해화 목도리 내려셨던 분들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인 배우님은 사실 해화동의 해화 캐릭터를 맡으면서 그 해의 신인 배우상도 많이 받으셨고 또 한국 영화 속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 중에서도 굉장히 돋보이는 캐릭터다라는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던 분인데 아마도 본인이 해화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실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시나리오 해화를 만나셨을 때 그리고 아직도 계속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해화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해화는? 제가 작품 촬영할 때도 그렇지만 작품 끝내고 나서도 계속 저한테는 해와는 되게 인격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도 촬영하면서도 그리고 촬영 끝나고 나서도 해와가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기했고 끝나고 나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잘 살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사실은 그때보다 6년 가까이 지났으면은 엄청 달라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도 해화라는 캐릭터를 소개했을 때 이 작품이 정말 남성원 감독이, 민용훈 감독이 이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연출한 게 맞냐고 할 정도로 되게 섬세한 캐릭터, 여성 캐릭터를 섬세하게 직조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쯤에서 사실 되게 궁금해져요. 감독님 마음속에서 해화는 언제 태어난 캐릭터인지. 최초의 시작은 굉장히 더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TV 다큐멘터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조연출 시절에 일할 때 되게 초반부였는데 그때 버려진 개들을 이렇게 찾아서 돌보고 그러는 어떤 여자분 이야기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숫자가 되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숫자였었고 한겨울에도 되게 막 구조를 하러 다니고 뭐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그 어떤 탈장된 개를 신고를 받고 달려가서 그 개를 구조를 하기 위해서 한겨울에 한 몇 밤 며칠을 밤을 꼴딱 새면서 이렇게 잠복해서 잡으려고 했었던 그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그 개를 눈앞에서 너무 아깝게 놓치고 그 여자분이 차 안에서 새벽에 막 이렇게 펑펑 우시는 장면을 봤는데 그분은 막 이제 울면서 왜 저 개는 나는 쟤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왜
나에게 도망치는지 모르겠다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그냥 저 혼자 상상에 이분이 마음속에 어떤 다른 상처가 있는데 그게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탁 튀어나온 어떤 감정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었던 그 숨겨진 일들이 무엇일까, 이런 일들을 상상하면서 그 해와 캐릭터를 한참이 지난 후에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렇게 덧붙여서 만들어 나왔던 것 같아요. 좀 전에 유다임 배우님께서 혜화가 되게 잘 살고 있을 거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혜화 아빠인 이용훈 감독님께서는 지금 혜화가 뭐하고 지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저 때가 이제 23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30살 정도 됐을 것 같고, 조금 자기 이름을 걸고 이제 영화도 나오고 했으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이렇게 애견 미용샵을 하면서 살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 거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까? 그리고 그게 혹시 한수일까? 아닐까? 만약 한수를 만나고 있다라고 하면 한수는 어떻게 변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연애 부분은. 사실 개봉 때도 되게 분분했잖아요. 한수를 만나는 게 맞냐 아니냐라는 논쟁들이 관객분들 사이에서도 오갔던 것 같고, 차가 이렇게 후진을 할 때 가지마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한수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 말씀처럼 우리 혜화는 과연 한수를 만나고 있을까요, 다임 배우님? 본인의 생각대로라면 어땠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게 되면 거의 한 10년 가까이 만나는 연인이 되는 거잖아요. 해와의 성향이 약간 이렇게 버려지는 거, 이렇게 보듬 있고 그런 성격이니까 한 번쯤은 한수를 봐줄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10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수가 이렇게 체격도 좋고, 그러니까 언젠가 뭐 야구 선수가 됐을 수도 있고. 혜화동의 질감과 또 되게 다르게 기억되는 부분이 민용 감독의 손톱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참 혜화동에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이 여럿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5번 넘게 봤는데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다임 배우님 되게 강단 있게 개우리로 들어가서 개랑 같이 연기하는 개와의 호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의 기억 속에 혜화동 속에 좋아하는 장면들이 다 다르고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유다임 배우님께서는 혜화동 속에서 지금 떠오른다면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왜 나는 아니에요? 라고 그 동료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그 대사가 제가 생각했을 때 해와를 연기하면서 연기하기 전에 항상 어떤 이미지나 어떤 색깔이나 뭐 어떤 대사나 한 가지씩을 가지고 대표적인 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대사가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사 했을 때, 그 대사를 처음 하고 촬영했을 때 그래서 되게 많이 긴장했었고, 네, 나온 장면들도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또 잘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 그렇다면 민용훈 감독님께서 제일 지금도 뭐 좋아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제일 가슴속에 많이 남아있는 장면이 있다면, 힘드셨던 장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나시나요? 여기 이제 애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이러는데, 특히 이제 개 중에 A인 개가 나와요. 강아지가 나와서 이렇게 혜화를 뭔가 위로하는 듯한 액션을 취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사실 그냥 시나리오 쓸 때는 거기 숨어있던 강아지가 나와서 이제 해와에게 다가와서 어떤 해와를 올려다볼 때 그 눈빛이 뭔가 되게 어떤 위로하는 듯한 눈빛,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눈빛 연기를 기대를 한 거죠. 근데 실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든 거예요.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로 가거나.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오래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스태프들이 약간 거의 포기를 한 상태에서 이제 여러 번 했고 포기를 하고 이제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찍었는데 그때 갑자기 되게 강아지가 사실 그 전에 되게 졸려했었거든요. 이렇게 세우려고 해도 그냥 바로 쓰러져 자고 근데 마지막 테이크를 딱 찍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다희 씨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막 오더니 이 옷 있는 쪽을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물었나? 아무튼 그러면서 이렇게 해와를 위로해주는 듯한 느낌들이 있었어요. 눈빛은 아니었지만 그때 이렇게 찍다 보면 하늘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고 혹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우연히 너무나도 잘 풀려버리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들이 약간 저한테는 기적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기적적인 순간이네요. 강아지 배우님한테 혹시 유다혜 배우님께서 디렉션을 따로 몰래 주셨던 거는 아닌가요? 제 주변에서 그 스태프분들이 휘파람을 불고 저도 막 이러면서 하고 있었고 제가 얼굴이 안 나오니까 네, 그런 상태였어요. 명 강아지 배우도 지금은 꽤 나이를 많이 드셨겠네요. 네, 많이 먹었겠네요. 그 아역했던 배우도 엄청 나이를 네네, 그 뒤로 가끔 이제 영화 나오는 모습들을 봤는데 현웅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되게 많이 컸더라고요. 네, 뭐 지난 얘기하면은 지금의 나이들만 슬프니까는 이제 관객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되게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해시태그가 생기고 나니까 되게 애매해졌어요. 네, 해화동을 하면은 뭔가 안 걸리더라고요. 그 원래 처음 시나리오 쓸 때는 해화하고 쉼표하고 동 옆에 한자로 아이동자를 썼었어요. 그래서 뭐 해화의 아이 이런 느낌이었었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겨울에 찍고 나서 그 겨울의 정서가 영화에 되게 큰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나중에 완성했을 때는 이제 한자를 아예 그냥 뺐고요. 그냥 관객분들이 좀 중의적으로 받아들여줬으면 그래서 뭐 겨울동자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해와의 마음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런 어떤 움직일 동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그때 주고 그런 의견들이 관객분들이 많이 나와서 압축을 했었고 그 나머지 또 되게 여러 가지 한자 뜻이 맞는 동자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질문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관객분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제일 앞쪽에 계신. 네, 영화 맞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대사가 인사의 해수딸이야라는 대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진짜로 해수딸이어서 그런 대사를 한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그게 실제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 해수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나연이가 정말 뭐 해와의 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해수 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와가 그 개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근거는 몇 가지가 있죠. 뭐 꼬리 색깔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개를 보고 느껴지는 해와의 어떤 마음의 변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나연이를 보고 느껴졌던 해와의 마음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다임 배우님? 해수딸 보면서 어떤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기억해보자면. 해수딸 강아지죠.
제가 영화를 본 지 너무 오래돼서 갑자기 사람으로 변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네, 혹시 떠올려 보실 수 있나요? 어떤 감정, 연기할 때 어떤 감정이 드셨었는지? 헬스다리아 할 때요? 네. 글쎄요. 그래 저는 헬스다리라고 생각하고 연기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헬스다리라고 생각하고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되게 진지한 장면이기도 한데 현장에서 할 때는 약간 웃기기도 했어요. 되게 이렇게 진지한 말이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헬스다리아 이러면서 하는 게 약간 묘한 감정에 막 교차하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떠올리기에는 그때 약간 좀 웃겼던 것 같아요. 속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약간 그 장명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개의 이름으로는 굉장히 서정적이잖아요. 해수라는 이름이 뭔가 뭐 빵돌이 딸이야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지금 갑자기 들으니까 해수 딸이야라고 하니까 되게 왠지 그냥 이름부터 좀 슬픈 느낌이 전해 오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 나눠주시는 분? 네, 저는 오늘 영화를 처음 봐가지고 사실 좀 사전 정보가 조금 없는 상태로 봐서 이런 이야기였구나 하고 되게 좀 울컥울컥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인물 그 감정 여러 감정들을 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의사 역으로 나오신 그 분의 감정이 되게 애매하게 표현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당연히 뭔가 서로 조금 사귀지는 않지만 좀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을 한다고 한 거 자체가 그러면 정말 그 의사라는 인물은 정말 혜화한테 아예 감정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혜화한테 감정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혜화는 아직 어리고 예쁜 여자라고 생각을 해서 좀 물러났던 것인지 어떤 의도를 쓰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길태미님의 감정에 대해서. 길태민님이 약간 좀 이렇게 막 흘리고 다니더라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떠올릴 때도 그분이 마음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집에 이렇게 또 들기도 하고 자기 아들하고 관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제 영화가 진행되는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나이 차이도 있고 내가 너무 욕심내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마음을 접은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이 약간 공존해 있어서 왜 난 아니에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당장은 아니더라도 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이미 이 시기에는 본인 마음을 정리를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맞이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좀 정리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해화동을 잘못 풀면 되게 전형적인 삼각관계로 풀릴 수 있는 여지도 되게 많은 작품이거든요. 근데 되게 기묘하게 영화가 어떤 커브마다 전형적인 지점들을 되게 피해가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주인공 캐릭터 해화 덕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미용 감독님의 되게 섬세한 연출력도 한몫했지만 이전까지 좀 못 보던 톤의 연기를 보여준 유다인 배우님의 캐스팅이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유다인 배우님 정말 오래전 기억을 또 떠올리셔야 되지만 해와 연기하시면서 힘드셨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은 좀 잘 표현해보고 싶다라고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있을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말씀 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으로 되게 하고 싶었던 영화였고 하고 싶었던 작품이었고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매 작품 다 잘 해내고 싶은데 생각처럼 잘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자책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제가 이 영화의 거의 90% 이상이 해와가 나오는데 제가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죄책감이나 그거를 잘 책임지고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회화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랑 약간 미묘하게 잘 맞아서 회화도 강아지들을 책임을 지지 못하고 보내게 되고 아이도 그렇고 그런 죄책감이 영화에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런 죄책감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질문 뭐였죠? 되게 맞게 대답해 주신 것 같아요. 죄책감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먼 길을 돌아서 되게 정확히 주차를 하시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용 감독님은 잘 아시겠지만 배우들도 굉장히 잘 보는 감독으로도 유명합니다. 또 하나의 겨울 영화죠. 얼음강에 출연했던 그 당시 김동현 배우였었는데 지금 공명 배우 그리고 박주희 배우도 그렇고 원나잇 스탠드에서 단편 열병으로 만났던 이유승 배우도 그렇고 민용 감독님과 함께했던 배우들이 정말 연기력과 스타성 모두를 다 동시에 획득하는 배우들이라고 이제 정평이 나 있는데 약장수같이 제가 설명을 하게 되네요. 감독님께서 배우를 볼 때 작품 속에 캐스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어떤 점인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좀 최근에 깨달았는데요. 약간 결핍된 것 같아요. 결핍? 누가 결핍이 됐어요? 다예요. 감독님이 결핍? 아니 다인 씨를 처음 만났을 때도 되게 많은 결핍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많이 털털하고 술도 잘 먹고 성격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근데 그 당시 만났을 때 사실 만나기 전에 다른 이전의 어떤 모습들만 보고는 제가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딱 보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해와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때 그런 게 있었구나. 말과 말 사이의 텀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서로 얘기를 할 때 어색해지지 않기 위해서 말을 적당한 시기에 치고 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이 훨씬 넘었는데 그래서 내가 한 얘기 못 들었나 싶은데 한참 있다가 굉장히 간결하고 정확한 말로 이렇게 한두 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런 식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배우분들 만날 때 되게 뭔가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책임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자유로워져서 저도 비슷한 톤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호흡을 말하다 보니까 저도 그 얘기가 되게 편해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고 다른 부분은 약간 여러 가지 그 당시에 20대 중반이었죠. 그때 다인 씨가 느끼는 어떤 두려움들, 이거는 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냥 연기 자체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이 약간 그런 결핍으로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른 배우들도 특히 이제 이주승 배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친구도 성격이 많이 바뀌었지만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다 20살 때였거든요. 그때 특히 이제 그 원나잇 스탠드도 되게 많은 결핍이 있는 주인공인데 그 캐릭터와 그 배우의 성격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던 것 같아요. 공명 씨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였는데 공명 씨는 그때 19살이었어요. 정말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연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때였는데 그냥 사람이 너무 맑았어요. 근데 캐릭터가 그 눈빛이 되게 맑아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이 어떤 뭔가 꾸며서 연기력으로 이렇게 뽑아낸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시나리오에 쓴 캐릭터와 그 배우의 실제 성격이 좀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혹시 주변에 배우를 꿈꾸는 결핍형 그 친구분들이 계시면 민용 감독님에게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제가 해화동을 찾아서 보다가 인터넷에서 깜짝 놀란 게 그 이후로 되게 유연석 배우가 스타가 됐잖아요. 근데 그 영화 초반에 한수가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있어요. 오래 보셨을 텐데 그게 어떤 무슨 유연석 배우의 팬분 블로그 같은데 노출신으로 이렇게 포스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반신 노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정도로 되게 재밌었는데 감독님 말씀 듣다 보니까는 사실 한수도 엄청난 해와 이상으로 결핍된 캐릭터예요. 유연석 배우 얘기도 좀 덧붙여주시죠. 먼저 다인 씨가 캐스팅이 됐고 그 뒤에 한수를 찾았는데 시나리오 쓸 때부터 그냥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요. 약간 좀 키가 크고 약간 허우대가 멀쩡하다 그러죠. 되게 어떻게 보면 잘생겼는데 뭔가 이렇게 속이 좀 이렇게 비어 보인다 그럴까? 혹은 이렇게 불안하다 그럴까? 그런 느낌들. 근데 연석 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사실 그 느낌하고 사실 정반대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다재다능하고 그냥 굉장히 그냥 엄친아예요. 못하는 것도 없고 되게 잘하고 성격도 되게 쾌활하고. 근데 그 리딩을 딱 하는데 눈빛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인 씨와 약간 다른 케이스로 캐스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랑 좀 반대인데 리딩할 때 어떤 이상하게 흔들리는 눈빛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한수랑 닮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을 저희가 뭐 한 한두 달 정도를 이렇게 기다려서 같이 합류해서 촬영을 했었죠.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해와의 정말 단단한 눈동자랑 한수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겹쳐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생각해봐도 유다인, 유연석 두 배우가 아니었으면 다른 배우를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히 적합한 캐스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선물 받으실 분은 한 분 남으신 것 같은데 질문 해주실 분 손 들어주시면 어떤 선물이 남아있나요? 네, 그 인디스페이스 핀 버튼이 남아있습니다. 10주년 기념으로 만든 핀 버튼이고요. 따로 구매는 안 되나요? 네, 된다고 합니다. 네. 질문하는데 너무 쑥스러우신 분은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구매 안 하고 오늘 좀 돈 아끼고 싶다라는 분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좀 오래 보신 분이 이 기념상을 선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5번 이상 보신 분들도 계시다고 했는데, 네, 제일 앞쪽에 우리 유다인 배우님께서 지목을 해주셨는데 두 분 친구신 것 같은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막 저렇게 싸우시잖아요. 그러다가 마이크 갖다 주면 네, 안녕하세요.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관객분들의 성향입니다. 네, 그럼 오늘 다시 보시니까 어떠셨는지 한번 감상을 좀 나눠주세요. 부럽대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딱 보고 며칠 안 돼서 이거 한다고 뜬 거예요. 바로 예매하고 와서 기분이 좋아요. 그럼 오늘이 총 몇 번째 보신 거세요?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보셨던 느낌은 어떠셨나요? 이전과 좀 다르셨나요? 표정이 밝으신 거 보니까 오늘도 좋으셨던 걸로 네, 핀 버튼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한테도 좀 궁금해요. 두 분도 지나서 본인 영화들 보세요. 좀 꺼내어 보세요. 뭐 1년에 한 번이든. 저는 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못 보겠더라고요. 잘 이렇게 그러니까 잘 못한 거만 자꾸만 보여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보다가 꺼버렸어요. 어떤 장면쯤에서 끄셨나요? 초반에 끈 것 같아요. 네. 민용 감독님 종종 보세요. 저도 본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는 이렇게 제가 만들었던 영화를 보는 게 개봉하고 뭐 한 3, 4년 정도까지는 가끔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극장에서 상영하는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와서 오랜만에 또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보는 게 되게 같은 이유로 부끄럽더라고요. 그 재밌는 게 저희 이게 인디스페이스 10주년 기획전을 하면서 인디스페이스 친구들이 이제 한 편씩 영화를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 무브먼트에서 어떤 영화를 할까 전 직원 통틀어 2명 분인 회사에서 우리 한 3분간 가량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회화동을 다시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회화동을 딱 챙겨 듣는데 되게 재미있었던 게 제가 처음에 독립영화라는 걸 정말 그러니까 일로 만나게 됐던 게 원나잇 스탠드라는 작품의 이용근 감독님이었고 그때 이주근 배우님을 처음 만났고 지금은 되게 과거지만 상상마당에 처음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2011년 해화동 개봉할 때 제가 처음으로 극장 프로그램 하면서 했던 영화가 해화동이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각별한 영화기도 하고 이용 감독이 그때 관객과에 대한 지금도 잘 그런 방식은 많이 시도를 안 하시는데 얼마나 충격적인 걸 하셨었냐면 다혜 배우님도 바쁘고 연석 배우님도 바빠서 일정이 안 되고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극장 입장에서는 이 시간 동안 상영을 못해서 시간이 비게 돼요. 근데 그게 또 미안하셨던 거예요. 극장한테는 관객이 한 명이 들어도 자기는 관객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는 무대가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하고 상상마당 시네마 가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 뒤쪽에 만화책 있는 로비가 있어요.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는 관객들이 나오면 여기 앉아 있다가 얘기를 관객들이 하겠다. 그러고서 안 가요. 토요일 날 와가지고 낮에 와서 계속 기다려요. 그러면은 저도 집에 못 가고 커피도 타다 주고 그래서 다음 주도 또 올라나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고 있으면 갑자기 연락이 와요. 배급사에서 감독님 다음 주에 지방 가십니다. 그럼 대박 이제 안 오겠구나.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그러고 혼자서 이렇게 문자를 막 감독님 보내셨거든요. 내가 기다리는 GB를 하려고. 기다리는 GB라는 걸 지금까지 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GB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이야 뭐 대부분의 영화들이 관객과에 대한 하고 있지만 이용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때 그렇게 열정을 불태우셨던 동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구걸하듯이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마 GV를 하면 관객분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이렇게 매진이 될 때도 있었고, 근데 GV를 안 하면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GV를 많이 하면 좋겠다. 뭐 저희가 영화 뭐 요즘에도 그렇지만 독립영화 개봉해서 되게 쉽게 이렇게 잊혀지기도 하잖아요. 관객분들이 많이 들지 않으면. 근데 계속 이제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는 건데 약간 되게 오랫동안 다 같이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좀 그렇게라도 해서 관객분들이 더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좀 연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하다가 찾아가는 GV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10명 이상이 이렇게 보시고 트위터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그 극장으로 끝날 때 가서 뭐 근처 커피숍이나 뭐 그런 데서 GV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초반에 호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호프집도 가고 무슨 감자탕집도 가고 되게 여러 군데 이상한 데 많이 갔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만나는 관객분들과의 느낌이 그냥 이 극장에서 만나는 거랑은 되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때 아니면 그 이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때니까 처음이었으니까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하면서 만났던 분들이 사실 지금도 가끔 연락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만났던 분들이 해주시는 얘기들이 이렇게 약간 뭔가 공식적인 느낌의 어떤 과는 좀 되게 달랐어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많이 자극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동력이 돼서 그 뒤에 막 또 이상한 상상들을 막 하면서 그 막 강릉에서 GV 할 때는 그 뭐죠? 웹카메라? 그 뭐라고? 캠 같은 걸로 네, 연결해서 하는 동시 연결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해가지고 화면에 유다인들과 집에서 화상이 연결이 돼가지고 직접 GV를 하기도 했었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독님이 지방 가셨을 때 저는 기억에 다혜 배우님이랑 둘이서 준비했던 적도 있어요. 감독님 없이 관객관리 한 적도 있고 진짜 열심히 했던 팀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해화동이 재밌는 게 근데 지금은 독립영화들도 첫 주에 관객이 잘 안 되면 다음 주부터 극장에서 아예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해화동은 그 당시에 10,000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는데 그 숫자로 그러니까 날짜를 세보면 2달이 넘어서야 10,000명이 넘는 굉장히 천천히 오랫동안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관객들을 만난 작품이에요. 당시에 같이 좀 러닝메이트처럼 같이 했던 파수꾼도 마찬가지로 한 달이 훌쩍 넘은 기간이 되어서야 10,000명 관객을 돌파했었고 그 당시에 또 3인방이었죠. 무산일기도 마찬가지로 되게 옛날 생각하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네요. 그때 길게 상영도 하고 천천히 관객들을 만났던 때여서 아마 이런 관객분들이 지금도 영화를 봐주고 계시지 않나 라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내년에 촬영을 하려고 일단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고 장편 찍은 지 진짜 오래돼서 빨리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장르성이 있는 영화를 좀 찍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좀 덧붙여서 얘기하면 저희가 아마 개봉이 이제 거의 끝났을 무렵에 인디스페이스를 이렇게 뒤에 자리마다 이렇게 나눔 자리 후원인가요? 그거 할 때 같이 했었어요. 그냥 저랑 뭐 다임 배우랑 그리고 연석 배우랑 그리고 다른 저희 했던 스태프들 조금씩 다 모아가지고 자리를 하나 해서 여기 아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희 개봉가 끝나는 것과 맞물려서 되게 인디스페이스와의 기억도 되게 각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주년이 돼서 이렇게 상영을 하게 돼서 되게 좋았고 뭐 영화만큼이나 이 극장도 또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혜 배우님. 저도 영화 촬영 준비하고 있고요. 촬영 끝나면 바로 또 드라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두 분의 작품을 더 반갑게 많이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이거 궁금한데 뒤집어서 못 여쭤봤다 하시는 분 계시면 한 번만 더 청해보고 계신가요? 아, 네, 저 가운데. 참 좋아하는 일을 제가 놓쳐서 그때 처음 보는 건데요. 참 좋았고요. 그 주제가 에코유선인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참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과 그리고 뭔가 또 그러면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는지. 시나리오 쓸 때 그 앵콜 요청 금지 노래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노래의 어떤 정서가 영화랑 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노래 제목은 앵콜 요청 금지지만 사실 가사를 잘 들어보면 여기 있는 해와의 마음이랑 되게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영화의 주제곡으로 그때 앤디 크리스 오는 곡으로 선택을 했었고, 질문은 주기를 많이 해서 이렇게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인상이 남는 질문은 아직 지금 당장은 잘 생각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마 이 질문이 오늘 계속 생각나실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아까 끝인사 대략적으로 해주신 것 같긴 한데 마지막 관객분들한테 안녕의 인사말 부탁드리면서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해화동 상영에 시간 되어서 와주신 관객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두 분 앞으로도 TV가 됐던 스크린이 됐던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실 테니까는 해화동 팀에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질 텐데 감기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들
이루고 싶은 일들 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뤄가시면서 그렇게 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되게 오래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말에 와서 영화도 봐주시고 저희 얘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해화동도 이제 그 당시 되게 작은 영화였었지만 규모가 작은 거지 이제 영화 자체가 작은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개봉하고 있는 독립 영화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틈틈이 많이 챙겨 보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내